안녕하십니까. 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진 2000년 이후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합계 출산율은 1.19로 UN 인구기금이 조사한 세계 180개 나라 중 최저입니다. 세계 평균 출산율인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진 2000년 이후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합계 출산율은 1.19로 UN 인구기금이 조사한 세계 180개 나라 중 최저입니다. 세계 평균 출산율인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Low fertility has emerged as one of the biggest social-economic problems for South Korea since 2000, when the birth rate fell 1.5 per woman. Last year's fertility rate of 1.19 released by the Statistics Office is the lowest among 186 countries surveyed by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It is less than half of the world's average birth rate of 2.54. 한국 사회에서 출산 장려 정책의 핵심에는 경제 성장 담론이 있습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부양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라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 적정 인구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출산율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회에서 여성들의 출산 동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출산율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출산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사회의 이슈이고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된 아이들의 양육과 책임이 개별 가족이나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떨어진다면 아이의 양육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개별 가족이나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됩니다.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고 자신의 삶이 부모의 삶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20대 젊은이들은 왜 사회에 필요한 아이를 나에게 낳으라고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 출산한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이고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를 걱정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 장려 정책의 핵심에는 경제 성장 담론이 있습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부양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라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 적정 인구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출산율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Public policies to encourage childbearing and child-rearing are built around the argument that population growth is required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 argument says that with society aging and the number of young people to support the old falling birth rates are a serious impediment to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e theory goes that a certain level of population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hich calls for stable and healthy birth rates.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회에서 여성들의 출산 동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출산율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출산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사회의 이슈이고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된 아이들의 양육과 책임이 개별 가족이나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떨어진다면 아이의 양육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개별 가족이나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됩니다. The question is how to maintain stable and healthy birth rates. Success and failure of fertility policy depends on whether it can encourage women living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to become pregnant.
Promoting fertile rates is a social issue and a social responsibility, as fertility can make or break the nation's future economic prospects. If the responsibility for rearing children is solely borne by individual families and their mothers, those who cannot afford it'll give up their plans to have babies.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자는 구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 참여가 높은 사회, 소위 경제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의 출산율은 높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프랑스의 출산율은 1.9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높고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은 모두 여성 권한 척도가 높은 사회입니다.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고 자신의 삶이 부모의 삶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20대 젊은이들은 왜 사회에 필요한 아이를 나에게 낳으라고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데 출산한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이고 무한한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를 걱정합니다. From a perspective of young people in their 20s whose number one consideration is finding a job and believe that their standards of living will be worse than their parents, it may be hard to understand why they are under pressure to make the babies that society needs. They think it is already hard enough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ives and wonder who will bring up their children and whether they can survive today's cutthroat competition. 그래서 남녀 평등의 수준이 높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을 해도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참여가 높을 때 출산율은 증가합니다. 프랑스가 최근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키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동네로 원정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몰려든다는 소식이 새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맡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많이 낳자는 구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 참여가 높은 사회, 소위 경제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의 출산율은 높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프랑스의 출산율은 1.9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높고 안정적인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은 모두 여성 권한 척도가 높은 사회입니다. It's not slogans like "let's have more babies," but a favorable social environment that encourages women to have babies. Fertility rates are high in so-called advanced economies with high education levels and social engagement of women. For example, Norway, Sweden, and France all have the relatively high fertility rate of 1.9. All OECD member states with high and stable birth rates also boast high levels of women's empowerment. 그래서 남녀 평등의 수준이 높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을 해도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참여가 높을 때 출산율은 증가합니다. 프랑스가 최근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키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동네로 원정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몰려든다는 소식이 새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맡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Fertility rates tend to increase in accordance with advances in gender equality and husbands' growing contribution to household chores and child rearing. France has recorded Europe's highest birth rate. This was possibly largely because the state and society at large take responsibility for rearing children. Here in South Korea, a new social trend has hit the headlines in which a growing number of pregnant women deliver their babies in cities and towns that promise lots of
lots of childbearing incentives. I hope for new policies under which the state and society take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taking care of babies and children so that more babies are born who will shape the country's future. Thank you.